G20 모스크바 회의가 환율 전쟁을 자제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폐막했습니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엔저 정책에 언급이 없어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0을 기록해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 마이너스 7.8과 이번 달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2.0 모두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1월 생산자 물가가 환율 하락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했으며 2009년 10월 마이너스 4.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7.0% 낮아져 수입 단가가 내린 데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의 친박계 측근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9개 수석 비서관 중 국정기획수석에는 인수위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최은정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 약세 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고요. 미국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 오늘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20 회의 결과가 엔저 용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오늘 수출주와 내수주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5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상승 50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1978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980선 회복도 됐었는데 장중 기관의 매도가 점차 커지면서 코스피 약세 전환이 됐고 현재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있지만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동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51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세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G20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의 산업 생산이 부진했던 데 따른 경기 악화 우려로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4원 80전 상승한 1,08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리해드릴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대신증권으로 가봅니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G20 재무장관 회의가 종료되고 또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떨지, 중국이 이제 총재를 마치고 개장이 됐죠.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짜기만 좋을지 전략 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에는 HMC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최희승 차장을 만나볼 텐데요. 조선주가 오늘 반짝 상승을 보입니다. 이제 어둡던 전망들이 장밋빛으로 턴을 하는 건지 얘기 나눠보고요. 또 이제 대통령 인선이 진행 중이죠. 벤처코리아 어게인 가능할지도 짚어볼 거고, 수출에 도움 안 되는 일본의 아베 정권 수출주 충격이 지속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예감 시간에는 이강호 팀장님을 만나볼 건데요. 환율 문제로 약했던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완화가 이번 주에는 지속될 수 있을지 들어볼 거고요. 또 새 정부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허니문 랠리가 가능할 것인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짚는 시간도 가질 텐데 오늘은 RF탭을 집중적으로 풀어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에는 월요일장에서 종목 주는 분 박균상 대리를 만나볼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종목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여의도로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볼게요. 최재식 팀장님을 만나봅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말 동안 주20 회의가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을 해 나갈 텐데요. 특징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금요일의 특징이 오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관망을 하고 있고, 지수는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금요일은 일본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는 점. 근데 오늘은 일본 증시가 크게 강세이고, 우리 증시는 소폭의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국내 코스피와 홍콩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2% 급등 마감이 됐었고 현재도 2%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종료가 됐는데요. 중국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예, 이슈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시간 주말에 이제 끝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엔화 약세를 막을 만한 구속력 있는 대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번 주에는 무역 수지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일본의 12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1985년 이래 처음으로 2달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수지 발표와 함께 엔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영향이 크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일본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7개월 연속 무역 적자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춘제가 좀 길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예, 오늘 중국의 증시가 오랜만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큰 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특징인 것 같고요. 금주 중반 넘어서부터 이제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표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1월달 소비 이런 관련 지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다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보다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는 모멘텀이 아주 강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엔달러의 재증 상승 압력과 그리고 지난주 국내 증시의 급등의 부담, 연휴 후에 국내 증시 개장 등을 고려해서 저는 중국의 소비 관련 음식료라든지 소비주 헬스케어주 이런 등이 이제 순환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월요일장인데 수출주는 약하고 내수주가 강한데 이 같은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장 초반에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하락으로 완전히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전략 짜야겠죠? 오늘 장은 어떻게 마감 전략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합권 흐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지난주에 낙폭과절, 특히 철강, 금속, 화학 업종이 올해 내내 약세해 보이다가 지난주 낙폭과절 업종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수 상승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런 낙폭과절 업종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이번 주는 펀더멘탈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관련 종이라든지 기업 관련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그런 종목이 있다면 홀딩을 하는 것도 권할 필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들고 있다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지속된 홀딩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 장 이슈 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슈는 뭐 제가 방송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앞서 뭐 설명했던 뭐 이제 LG 투자 관련 뭐 OLED 이슈라던가 뭐 중국 소비재 관련 이슈 뭐 이런 쪽도 있지만은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조선주들의 최근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정말 오랜만에 조선주들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오늘 그 김종훈 그 미래창조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창투, 벤처 코리아 뭐 다시 한번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창투사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G20 정상회담에서 뭐 엔저와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뭐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제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지금 커져 있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굿뉴스 하나, 배드뉴스 둘 이렇게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좋은 뉴스부터 짚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조선주들이 생각외로 좀 강합니다. 해외 플랜트 같은 수주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지 조선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일단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조선주들 지금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세계 그 조선 업계에 좀 지각 변동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조선사 중에서 뭐 탑5 안에 드는 뭐 조선 회사들이 뭐 4개나 포진해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조선 강국인데 이제 해외 바이어들 그러니까 발주하는 발주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품질 대비해서 성과 경쟁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성과 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안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력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정한 좀 그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 발주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가장 크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조선 업체들이 조선업으로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뭐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은 기존부터 꾸준히 해왔던 이제 앞으로 지금 폭발적인 확대가 기대가 되는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가장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육상 자원보다 뭐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해양 쪽에서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전체 매장량의 한 73%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그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조선주들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업황 회복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또 업황 회복 자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느냐는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참 좋은 뉴스가 들려온다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조선주라고 해서 조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조선주 중에서요? 네, 일단은 뭐 빅4 조선사라고 하면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뭐 관심 종목은 꼭 반드시 이 종목을 사라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제목으로 우등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소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선박, LNG 선박이라던가 뭐 이런 그 특수선박들 성과가 상당히 그 마진율이 높은 그런 배들을 이제 수주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는 38,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주가가 좀 눌렸을 때 37,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는 1차적인 목표가는 45,500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사보는 게 어떻겠냐. 삼성중공업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 이슈는 벤처 코리아 어게인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좀 이슈를 마련해봤는데 예. 오전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창투사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음봉을 그리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뭐 대성창투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재미니 투자, 뭐 이런 종목들이 갭 상승해서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식 하나, 안 좋은 소식 두 가지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갭 상승해서 올라서 좋은 소식 같지만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김종훈 장관 내정으로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매집했던 세력들이 오늘 물량을 상당히 많이 털어내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정부 시책으로 이런 수혜를 계속해서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1차 벤처 광풍이 좀 불었었는데 그때 뭐 소위 말해서 동전 주식들도 뭐 수십만 원씩 뭐 몇 배씩 몇십 배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주가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개미 투자들은 상당히 좀 피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은 좀 안 좋은 이슈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종목을 또 하나 좀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것도 이제 그 소제목으로 그나마 시총이 682억, 뭐 전일 종가 기준으로요. 그나마 시총이 좀 되는 대성창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본 종목도 오늘 그 갭 상승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뭐 시초가에는 거의 상한가 기록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밀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1,820원,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갭을 좀 어느 정도 메우고 간다는 측면에서 1,7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정부 인선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새 정부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응하실 거면 조금 조심해서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하시면서 대성창투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볼게요. 매드뉴스인데요. 어떤 거 꼽아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가장 좀 싫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어쨌든 이슈는 짚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제목으로는 수출에 도움이 안 되는 아베 정권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G20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 뭐 어떤 엔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일 그 런던의 이제 엔달러 환율 보면은 역시나 뭐 엔달러 환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뭐 각국 정상들이 엔저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뭐 엔저 현상을 이제 묵인한다는 거, 또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현상 자체가 어느 정도 스탑이 되고 바닥 형성 이후에 다시 이제 환율이 좀 엔저가 다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비롯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들이 여전히 증시의 이제 주가가 빨간불이 나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해외 펀드 매니저, 내가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맡고 있는 매니저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투자자 본인께서 일본차, 그리고 유럽차, 한국차,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겠느냐. 그동안에는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들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왔었는데 물론 뭐 뱅가드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엔저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을 매도를 하고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가 혼다, 닛산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이동해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역시나 한국에서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빠지는 만큼 일본 쪽이 상승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많이 못 갔던 그런 이제 유럽의 이제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매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자동차 업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는 기술적 반등, 테크니컬적인 반등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94엔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주를 지금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봤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예감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약세를 보입니다. 엔화 약세가 진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또 외국인 매도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이번 주에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일단은 일정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번 주 증시를 어떻게 움직일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환율 문제가 여전히 국내 증시에 그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딥커플링 현상이 좀 원인이 되었던 환율이 이번 주에는 좀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확한 일정은 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그 이제 허니문 랠리가 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 찾는데 좀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하셔야 될 한 주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엔화 약세가 저지될 것이다.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말을 지나고 와서 국제사회에서도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고요. 오늘 그렇죠. 국내 증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의 증시 움직임을 보시면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그렇게 개의치 않던 국내 증시는 엔화 약세에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게 아베 정부의 엔 약세 유도 정책을 조금 제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쟁적인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하자는 데는 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맞췄지만은 일본의 N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그 합의의 내용도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이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정책이 제동을 걸어줄 만한 그런 뚜렷한 방향을 나타낼 만한 시그널을 찾지 못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환율에 대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도 지금 유로화 강세를 놓고 독일과 입장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좀 국내 증시의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일부 국가들 역시도 지금 통화의 강세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좀 나설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 환율 전쟁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에 의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번 주에도 지금과 같은 그 환율 전쟁은 쉽게 진정되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번 주에도 환율로 인한 국내 증시의 부담스러운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환율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좀 환율 문제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증시 상황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환율 문제로 인해서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전후에서 주식시장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현상을 허니문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세계 각국의 미국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그 주식시장은 과거와 대비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내면적인 이유를 좀 보시자면은 일단 가장 큰 내부 리스크는 내수 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부동산의 경기가 좀 급격하게 침체가 됐고 여기에 또 맞물려서 내수 경기마저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그런 이제 허니문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분명히 실현을 돼줘야 될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정책의 밑그림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면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활력과 상생 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키워드를 놓고 또 수혜주를 좀 찾는 그런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제 활력 정책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내수 부양 정책입니다. 그 내수 부양 가운데서도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아무래도 가장 큰 대안으로 좀 주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또 한 가지 또 상생을 놓고 본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상생과 육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가운데 SI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의 복지가 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 정책에 그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자금 이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도 이 가운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키워드만 놓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에도 시행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창투사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은 이런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번 주를 중심으로 좀 하셔야 될 그런 주요 일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움직일 만한 주요 일정이나 이슈들이 있으면 함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국내적으로는 이렇다 할 이슈나 그 일정은 잘 없지만은 그 대외적인 이슈를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자동 예산 삭감 시퀘스트라 그러죠. 그 협상이 좀 남아 있고 일본의 또 1월 달 수출입 지표 역시도 국내 증시에 어떠한 이제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 발표가 또 글로벌 경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사실상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좀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 이제 엔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본 수출입 지표 발표는 일단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엔화 약세 기조가 좀 더 흘러갈 수 있을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탈리아 총선 역시도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이제 긴축 정책들이 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퀘스터 협상 결렬도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시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양당 간의 좀 이렇다 할 협의 내용이 지금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 역시도 이제 지출이 자동 삭감된다면 엄청나게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합의를 좀 도출을 해낼지를 확인해 보셔서 이번 한 주에 글로벌 이슈로 따른 이런 투자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환율이 복병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권입니다. 거래대금을 보니까 월요일장 굉장히 관망세가 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장 마감 전략 짜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가 이제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좀 계속적으로 앞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 내주기 위해서는 최근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험이 좀 더 순매수를 보태고 투신도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핵실험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좀 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IT와 자동차를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지금 최근 매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쪽이 이제 연기인과 투신 쪽입니다. 이 기관들이 좀 에너지와 디스플레이, 철강과 조선 그리고 은행 업종을 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은행과 조선을 지금 강하게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기관의 매수 업종 가운데서도 좀 이런 업종들을 조금 분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는 글로벌 이슈에서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소폭 이렇게 보합세로 계속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매물 압력을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2월 이후로 지금 계속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금 같은 경우는 시퀘스터의 연장 합병 등이 조금 지금 돌입할 예정이어서 좀 관망 심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기관의 수급으로 인한 이제 강보합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종목들 어떤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일일비하는 그런 종목들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좀 지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경기 민감주라든지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 이런 업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강우 팀장님은 말이 굉장히 좀 빠르세요. 네, 좀 빠른 편입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압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이 있고 또 그동안 이제 지수에 많이 부담이 됐던 게 벵가드발 악재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조금 그런 이제 부담은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이제 매물 압력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그래도 IT 와 자동차는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네, 한 2% 이상 밀리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집계는 되는데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가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아직 예. 뭐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의 모습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자동차에 대한 계속적인 좋은 시각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을 쫓아서 매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관과 투신 쪽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그 매매 패턴은 분명히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을 쫓아한다 하면 단기 투자일까요? 이거 좀 기간에 대해서 기관이 한다고 해서 꼭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어지간해서는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연기금 물량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수의 좀 방향성에 또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신권의 물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차익 실현적인 그런 매물들을 잘 쏟아낸다는 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투신권에 대한 이제 투신권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물량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연기금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텐스탁의 이강호 팀장님과 함께 이번 주 예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팀장님께서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들고 가고 계신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할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예. 주에도 아직 출시가 임박했죠. 갤럭시 S4에 대한 플레이를 좀 한 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예.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외해 부품이나 고화소에 특화된 자동 초점 장치를 개발하는 그 전자 부품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올해 가장 기대되는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동 초점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순수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면서 올해 출시될 갤럭시 S4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걸쳐서 좀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4에 출시될 그 갤럭시 S4에 그 장착될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1,300만 화소의 그 고화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에 따른 성장세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 이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의 상승도 있었는데 올해 또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쪽에서 해외 생산 법인의 좀 중심이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자화전자의 그 베트남 해외 법인이 지금 설립이 이미 됐었고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이 좀 옮겨가는 그 수혜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좀 이렇게 실적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매출 원가율이 좀 높다 보니까 마진율이 낮은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변동이 없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는 점, 전년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점 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서 이런 이제 마진율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도 좀 주가 상승 흐름은 나타날 것이다 판단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그 수급을 보시면서 일단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기관에 계속적인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지자체와 그리고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그리고 투신권에서 계속적인 이 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굉장히 그 수급만을 놓고 봤을 때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오늘 신고가 나왔죠? 네, 오늘 신고가를 찍고 다시 음봉 전환을 조금 했는데 예.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로 그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17,000원과 19,000원 사이의 밴드를 좀 이탈하지 않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상승을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는 이런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일단 지금 이평선 흐름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판단되는 18,0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좀 차트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실게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 후에 주가 상승의 그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2만 원 아래에서 18,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목표가 1차적으로 22,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이렇게 이평가 매물대로 모두 무너뜨리는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낙폭 과대주가 있을 수가 있고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장에서는 신고가 내는 종목에 따라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화전자를 봤습니다. 예, 2만 원 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셨는데 비중은 얼마나 실으면 좋겠습니까? 네, 비중은 일단 2만 원 아래에서 2만 원 지금 2만 원 거의 임박기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10%만 먼저 담으시고 만약에 예. 19,0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서 18,000원대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지금 좀 갤럭시 S4가 출시될 때까지 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 그때까지는 주가는 이미 미리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3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만 일단 더 보신 다음에 그 후에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광호 팀장님께서 오늘 자화전자를 주셨는데요.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22,000원 잡아주셨고요. 선절가를 17,500원 주셨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고 오늘 편입된 종목까지 함께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금이 60%로 많으신 편이고요. SK하이닉스가 20%, RF텍이 10%, 하이트 진로가 10% 이렇게 세 종목이 있으셨죠. 종목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 14일에 편입이 됐던 RF텍 수익률이요 5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팔지 않으시고 목표가 선절가 모두 상향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1월 28일에 샀던 하이트 진로는 수익이 9%나 났는데 차익 실현을 하셨군요. 좀 이따가 이제 이유를 듣도록 하겠고요. 2월 4일에 매수가 됐던 SK 하이닉스 역시 7%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속 보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종목 AS 받아봐야겠죠? RF텍부터 좀 볼까요? 네, RF텍. 굉장히 기분이 좋으세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일단 그 RF텍 그 무선 충전 시장에서 굉장히 그 집중을 받고 있는 무선 충전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한 주 더 보려고 했던 이유는 보통 이제 증시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머리 꼭대기 끝까지 한번 노려를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 무선 충전 관련 말고도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그 실적입니다. 그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이 예상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뭐 크게 걱정치 않으시고 일단 제가 지난주 16,000원 손절가죠. 익절가죠. 이제 16,000원 잡아드렸는데 18,000원까지 한번 이 라인을 올리셔서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익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한 주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차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이런 계속적인 그 물량을 매집해주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한 주가 상승의 효과는 그렇게 긴 흐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이트 진로는 이제 그 10% 정도치 10% 조금 못 미쳤지만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동일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반등의 국면의 초기 국면이라고 지금 판단하셔도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와 뭐 목표가는 아직 수정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호 팀장님 포트폴리오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금 비중이 60%로 많으세요. 이번에 하이트 진로가 빠지고 자화전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현금 비중은 그대로 60%시잖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TV를 틀어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왜 이렇게 현금 비중이 많은 거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저희가 그 조금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늘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고객님들한테도 보수적인 그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 증시 자체가 그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좀 제거돼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좀 제거되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때 그 다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제 주식을 그때까지는 좀 매수를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비중 늘려갈 거니까 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현금 비중은 많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새롭게 편입이 된 자화전자까지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AS까지 받아봤고요. 이강호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자화전자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종목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지금 수익률이 화면 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상 전문가 스카이라이프는 손절가 터치가 됐고요. 아쉽습니다. 오늘 왕관 차지한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전진우 전문가 파인디지털입니다. 5.2%나 한 주간 수익이 났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대부분 양호하네요. 이정복 전문가, 이기택 전문가, AP시스템과 파인디지털로 각각 2.6%, 3.4% 한 주간 수익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오늘의 왕관을 차지한 분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진우 전문가 위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파인디지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수익이 5%나 났습니다. 예, 뭐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AS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파인디지털 지난주 수요일 소개드리고 한 두 차례 지금 소개를 또 다시 드리는데 블랙박스 시장이 생성된 지 얼마 안한 시장이라서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올해 그 상용차에 대한 장착이 또 의무화되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의 수혜를 보는 것 또 이런 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런 내수주 중심 종목으로 좀 단기 목표가 9,500원대 바라보고 접근을 했고요. 현재 뭐 차트 보시면은 하단에서 좀 올라온 폭이 있다 보니까 오늘 9,200원, 300원대 뭐 보합권 움직임이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12,000원대까지를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대까지를 바라보고 단기적으로 한 9,500원대 접근을 했어요. 근데 현재 뭐 약간 또 번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일 좀 윗골이 달고 있고 오늘 그 구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 볼 때 다소 이 구간에 좀 횡보 구간에 접어든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현재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 뭐 또 새로운 다른 분께서 신규로 소개드리는 종목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 구간인가 싶습니다. 예, 전진우 팀장께서도 이번 주 또 좋은 종목 주실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장 매수 종목 주실 분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매주 월요일에 주시는 분이시죠.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현상 대리님. 예, 이렇게 좀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스카이라이프가 손절가 터치가 됐네요. AS 좀 해주십시오. 예, 차트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 주에 휴일이었으니까는요. 저번 주 월요일날 추천을 드릴 때 논리는 아마 2월 6일 정도가 될 텐데 일단 기간에 쌍끌이 수급 때문에 저희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은 그 다음 날까지는 상관이 없었으나 그 다음에 시작된 기간의 매도 특히 이제 뭐 투신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일단 2월 12일부터 투신권에서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100원을 고점을 찍고 뭐 저희가 산 가격보다 높이 갔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나오면서 어떤 박스권 중반부까지 떨어진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손절은 어쩌면 5일 동안 매매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접근드려서 바로 손절이 나갔을지 모르더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손절을 못 하셨거나 신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지금 3일 연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저희가 맨날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종목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스카이라이프의 종목에서 받치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이라든지 기간 수급이 다시 스카이라이프에 돌아서게 된다면은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상승세로 접어들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단은 투신권에서 매집이 들어올 때 다시 매수를 하신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기관에서 지금 17,000주가 지금 1시 반 현재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업데이트는 3시에 끝나고 한 번 더 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수급을 나타낼 수 있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기타 뭐 자사주 세력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차트에는 지금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가 지금 양봉이 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면 그리고 차트적인 면에서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인데 제가 재료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바일 시장 확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만드는 모습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폴라리스 브라우저 폴라리스 오피스를 만드는 프로그램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최근 보고서 보시면 갤럭시 S4에 확대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역시 투신권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하시는 단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12,000원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현상 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주 만에 뵙죠. 지난주에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2주 만에 AS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인프라웨어는 손절가 터치가 되는 바람에 인프라웨어가 아닌가요? 스카이라이프요. 죄송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손절가 터치가 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잘라낸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인프라웨어를 이번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익 내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는 약보와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장 내일장 잠시 뒤 2부와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